내 생일 선물이 고작 이거야? 싸구려 10,000원짜리 핸드크림. 그런데 내 친정 엄마한테는 뭘 사줬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친정 엄마가 자랑하고 다니던데 샤넬백 받았다고 무려 1,000만 원짜리. 그해 봄 예년처럼 정숙의 생일이 다가왔다. 하루에 몇 번씩 며느리 서영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고 정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기대를 품었다. 이번에는 혹시나 자식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금하려 애쓰던 정숙이지만 자신의 65번째 생일인 만큼 누구보다도 소박한 축하 한마디라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일 아침 아들 태수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드세요. 말은 했지만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딸 미영은 간단한 문자 한 통. 엄마 생신 축하해요. 나중에 들를게요.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삼켰다. 서운함을 삼키려 일부러 집안일에 더 몰두했다. 점심 무렵 며느리 서영이 미역국을 끓이고 맛살전과 나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야 정숙의 마음에 작은 기대가 피어났다. 그래도 우리 서영이가 제일 정성은 많지.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10여 가지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종이 상자를 정숙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풀었다. 하지만 박스 안에서 나온 건 생소한 브랜드, 조그마한 핸드크림 한 통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 정숙의 표정엔 당혹감과 실망이 번졌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서영아. 내 손이 요즘 갈라져서 잘 쓸게. 거기에는 서영에 대한 고마움과 가족 앞에서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엄마의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 식사를 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생신이지만 케이크도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다. 정숙은 그저 요즘은 이게 보통인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쉽게 진정되진 않았다. 다음 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숙은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귓가에 꽂혔다. 야, 서영이 엄마가 샤넬백 받았다며? 딸이 환갑 선물로 1,000만 원짜리 샀다잖아. 와, 대박. 시어머니는 그 반에 뭐 받았을까? 장바구니를 든 정숙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손에 쥔 배추가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했다. 서영이의 친정 어머니가 자랑했다는 샤넬백 1,000만 원짜리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나는 10,000원짜리 핸드크림, 친정 어머니는 1,000만 원짜리 샤넬백.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단순한 소외감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모욕과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이 밀려왔다. 정숙의 세상은 그날 완전히 달라졌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오며 내내 그 말을 곱씹었다. 1,000만 원 샤넬백 10,000원 핸드크림, 이게 친정과 시댁의 차이인 건가? 집에 들어선 순간 평소처럼 환하게 웃는 서영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심은 무엇일까? 수많은 추억이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첫 임신했을 때 한 달을 친정에서 조리하도록 배려해주고 매일 따끈한 미역국을 싸들고 찾아갔던 자신의 정성, 아이들을 봐주느라 허리가 휘었던 그 시간들, 며느리가 병원 신세를 질 때 함께 울고 웃던 기억들, 내가 서영이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집에서 30년 넘게 남을 위해 희생만 하고 살았는데 결국 내 몫은 10,000원짜리 핸드크림이 전부인 건가. 그 밤 정숙은 억지로 잠들었다. 그러나 아침이 찾아왔을 때 어딘가 달라진 자신의 마음을 느꼈다. 서운함이 아니라 뜨겁게 솟구치는 분노였다. 며칠 뒤 우연히 서영의 방 청소를 돕다가 장롱 위에 숨겨진 백화점 쇼핑백과 영수증을 발견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 1,350만 원. 구매 일자는 바로 지난주 친정어머니 환갑잔치 전날. 정숙의 손이 떨렸다. 내가 받은 핸드크림은 대체 얼마짜리지?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9,900원.
1350만 원 대비 9,900원. 1363배나 차이 나는 선물. 비참함과 분노가 서서히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서영아, 잠깐 여기 와봐라. 이 영수증이 뭐냐? 서영은 당혹스러웠다. 그건 내가 받은 건 10,000원짜리 핸드크림인데 내 친정 엄마한테는 1350만 원짜리 샤넬백 사줬더라.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날카로웠다. 태수도 영수증을 받아들고 경악했다. 서영아, 이게 사실이야? 내 카드를 썼지? 이런 큰 선물을 친정 엄마한테만 하고 우리 엄마 생일은 이렇게 넘겼다고? 미영도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언니, 저도 가끔 상처받아요. 형수님은 친정 가족 생일은 절대 안 잊으면서 시댁 생일이나 가족 생신은 늘 슬쩍 넘기시잖아요. 작년 제 생일도 지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온 가족이 자신의 서운함을 쏟아내자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정숙의 서운함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마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자라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평생을 함께한 자신의 집을 천장 쳐다보며 생각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이번에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곱씹고 또 곱씹었다. 서영뿐 아니었다. 태수도 무심했고 딸 미영도 가끔 소홀했다. 솔직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무 그림자처럼만 살아온 건 아닐까? 결국 정숙은 결단했다. 이 집 더 이상 못 있겠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희 집 팔려고 해요. 중개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담 날짜를 잡았다.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고 나자 정숙은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봤다. 거실벽 한편에 걸린 가족 사진, 손자 젖병이 굴러다니던 작은 방, 직접 칠한 시멘트 마당, 30년이 넘은 오래된 나무장판.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찾을 때다. 더 이상은 나를 소모하며 살지 않겠다. 부동산 중개사가 찾아왔다. 집을 왜 파시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 촬영과 시세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무렵 서영이 장을 마치고 돌아와 시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집 내놓으려고. 다 정했으니 너희들한테 상의할 것도 없어. 내 집이니까. 서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뉴스는 곧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다. 태수는 직장에서, 미영은 전화로 급히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다.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정숙은 담담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생각 바꿀 것 없어. 이 집 팔고 나는 내 인생 찾아갈 거야. 앞으로 각자 알아서 살아. 가족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이 침묵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였던 무감각한 가족애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정숙의 집 매도 결정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다. 정숙 씨, 정말 집 파세요? 네. 왜요? 그 좋은 집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요. 사람들은 서로 속닥거렸다. 샤넬백 사건이 결국 집까지 팔게 만들었대. 며느리가 너무했대. 요즘은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가 너무 많아. 동네 슈퍼, 미용실, 은행, 약국, 정숙의 집 이야기로 하루가 가득했다. 부동산 중개사는 곧 여러 고객들에게 매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여기 30년 넘게 한 가족이 살았던 집이에요. 상태도 아주 좋아요. 서영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가운 시선, 백화점 가면 저 사람이래 수군대는 소리까지 들렸다. 하루 이틀 사이에 한 부부가 집을 보러 찾아왔다. 오, 집이 정갈하네요. 마당도 넓고 방도 볕이 잘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저도 정 많이 들었죠. 사정이 있어 파시는 거라고만 들었는데
네, 가족이 서로를 아끼지 않으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 부부는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가격에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내일 계약할게요. 그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태수, 미영, 그리고 서영 모두 절망했다. 진짜 이렇게 우리 가족 끝나는 거야?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밤이 깊어갔다. 드디어 계약 당일. 아침을 맞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누구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서영은 붓기 가시지 않은 눈으로 아침을 준비했고 정숙은 무표정으로 서류를 챙겼다. 태수와 미영은 각자 직장을 쉬며 마지막 시도를 위해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정말로 이 집 하실 거예요? 생각 바꿀 일 없어.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변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늦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서영의 친정어머니 최순자 씨가 들어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큰 실수를 모르고 자랑까지 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제 딸 교육시키겠습니다. 꼭 한 번만 더. 온 가족이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미영과 태수까지 각자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엄마, 저도 생일 늘 무심했어요. 아들로서 책임 못 졌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형수님, 앞으로 더 잘할게요. 가족끼리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숙의 마음도 그제야 흔들리기 시작했다. 30년을 지킨 집, 함께 해온 가족들, 자식과 며느리, 손주들 이대로 집을 팔고 모두 헤어진다는 게 옳을까? 슬픔과 분노, 애정이 뒤섞였다. 결국 계약 시간 5분 전 정숙은 부동산 중개사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하지만 계약을 못하겠어요. 내 가족들이 반대해서 그러시군요. 그래도 생각 잘하셨어요. 가족이 제일이죠. 그 말을 끝으로 정숙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서영이 와락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심으로 잘할게요. 꼭 보답할게요. 정숙은 가족을 보며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이런 일 생기면 난 정말 떠날 거야. 그거 명심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서영은 바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마다 어머니 방에 들러 안녕히 주무셨어요? 를 묻고 서영의 음식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재료가 꼭 들어가기 시작했다. 명절, 생일, 어버이날 모두 시댁부터 먼저 챙기고 친정일도 아예 어머니와 상의해서 움직였다. 태수도 생신, 제사용 음식 준비에 손수 참여했다. 미영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어머니 나들이를 도왔다. 2주 후 서영은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고른 고급 목걸이를 작은 상자에 담았다. 어머니, 늦었지만 지난번 보름달 생신 선물이에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서영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마음 쓰는 게 나는 제일 기쁘다. 1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동네 사람들 또한 변화한 가족을 보며 요즘 집안 공기가 밝아졌네. 며느리 정말 크게 바뀐 것 같아. 가족이 한번 부딪히면 더 가까워지기도 한다니까 라며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1년 후 정숙의 생일은 우리 가족이 그 어느 해보다 화목하게 보낸 잔치가 되었다. 태수는 직접 골라온 옷을, 미영은 엄마 건강검진 패키지를 선물했고 서영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상차림에 어울리는 고급 한복을 준비했다. 작년 10,000원짜리 핸드크림과는 정말 다르다. 그치요?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서운해서 울었지만 지금은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구나. 정말 고맙다 얘들아. 우리 가족의 진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한 번의 잘못 뒤에는 반드시 솔직한 반성과 진심, 어린 용서,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필요했음을 모두가 깨달았다. 과거의 오해는 사라지고 매일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이 되었다. 정숙은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살피던 서영을 보며 자신도 그 시절 며느리를 사랑하려 했던 마음을 새삼 돌아봤다.
엄마 앞으로는 시어머니 먼저 챙기라는 거 배웠어요. 친정엄마 역시 너는 또 하나의 딸이 있으니 둘 다 챙기면 되지 하며 웃었다. 세대를 넘어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 그리고 진정성, 그것이야말로 모든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진짜 힘임을 모두가 깨달았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새로운 하루마다 저녁 식탁에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서로의 소원, 모두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서 가족과 소통, 용서와 변화, 그리고 사랑의 진실함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오늘 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